지금부터 열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및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주차관리과 주무관 김대원.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 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통인정과 주무관 정미향.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까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위생과 주무관 서정현.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도시계획과 주무관 조지선. 위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으로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우수 주차관리과 주무관 박상호. 위 직원은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는 등 구 예산 절약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20만원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배분됩니다. 다음은 2017년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입니다. 상장 최우수 문화체육과. 위 부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맡은 바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2017년 주요 성과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2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50만원입니다. 상장 최우수 마을자치과. 내용 같습니다. 상장 최우수 도시계획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최우수 시흥사동.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이상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2018 개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4월 7일에서 4월 8일 금주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입니다. 행사 장소는 금천군청 광장과 금나래 중앙공원 일대입니다. 이번 축제 도로 통제가 일부 있는데요. 통제 기간은 4월 7일 0시부터 4월 8일 24시까지이고 통제 구간은 금천구청역에서 금천경찰서 신축부지 앞 한 250m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 공연이 금천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4월 8일 1080 하모니 그리고 인기 가수 초청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로는 하모니 벚꽃장인 놀장, 팔장, 먹장 등이 운영될 계획이고 연계 행사로는 4월 7일 08시에 해피워킹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업 합치사항입니다. 건축가에서 행사장 주변 건축공사장 공사 일정을 조정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통제 제반상 전담과 마을버스 임시 정수 설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축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와 건설행정과는 축제장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치별 공원 녹지과 주택가 치수가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 자치과에서는 이번에 자원봉사자가 한 260명 투입되는데 이분들 관리와 참여를 좀 독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천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이번 도로통제 관련 안내와 교통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인기 가수 등 공연 시 관람객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바 청사 외부 2층 난간은 유입 차단할 것이고 광장 일대 난간 안전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 통제 관련 안전요원 배치 및 먹장 비상도로 확보 계획입니다. 원천적으로 위험 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며 행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충계 체육 회장기 실업 탁구단 대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저희 작년 1월 1일자로 창단한 탁구 금천구청 탁구단이 개인전 우승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자치행정팀장이 선거일 전 60일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행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협조사항으로 해주세요. 특정일, 쭉 좀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특정일,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하는 행위, 국가유공자 및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은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입니다. 내일 선거법 관련 전 직원 교육이 있으니 많은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3월 8일자에 수립되면서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권 계획하면 아마 좀 궁금하실 건데요. 서울의 큰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기본계획과 두 번째는 생활권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대부분 각 실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각 실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산권에 대한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현재 새롭게 보시는 생활권 계획이 들어왔어요. 이 생활권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의 안에 있는 하나의 촘촘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은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 구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촘촘하게 이거에 대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편익 여가를 제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성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따라야 되죠.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요. 이 지침이 되는 계획이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크게 서울은 도시 공간 구조를 3도심, 7개 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 58개의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저희가 5개에 대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금천구는 서남권 생활권 계획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8일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남권 생활 계획이 되고 거기에 저희 그 금천구에서는 3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독산 지역 생활권, 두 번째는 시흥 생활권, 세 번째는 가산 지역 생활권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저희 과에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각 실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계획과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은 각 실부서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과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북쪽 쪽에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신안산 선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오른쪽에 보면은 그 관악산 밑에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왼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벨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집적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의 우시장 도시재생 지벨리안 배후 역할 그다음에 공군부대 이전 동서간에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철도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큰 계획에서 그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생활권, 시흥 생활권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구청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흥대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중에 현재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못한다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중심지에 대한 도심 기능으로서의 약간 슬럼화되는 부분을 요번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지벨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지벨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에서는. 저희가 현재 약 한 16만이라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배우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형성해 주느냐 그리고 저희가 일자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벨리 산업에 대한 고도화 주공이 혼재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 디지털로에 대한 어떻게 교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저희 도심 기능 강화의 주요 핵심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 확대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서울시에서 발표하면서 약 한 3만 7천을 저희 구에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한 7개 구에 대한 부분에 권역별로 약 한 19만 정도를 배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3만 7천에 대한 상업지역을 가지고 저희 금천구에 대한 어떤 방향을 굉장히 어떤 촘촘하게 세밀하게 주민들 편의에서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상당히 어떤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협조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상업지역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현재의 세계 어떤 핵심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지역에 대해서 3종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종상향을 검토하고요. 이 종상향을 검토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 같이 가기 때문에 쉽게 일반인이 상업지역 하면은 이게 굉장히 높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의견을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서울시에서 어떤 변경을 해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지만은 이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회 심의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는 제가 협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 협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하면서 저희 어떤 금천구의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에 대한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업 방안, 그 다음에 개발 수법에 대한 제시, 그리고 도시관리에 대한 변경,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총 어떤 부분을 잘 이거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에 대한 생활권 계획에 대한 기준이 맞는 어떤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금천구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민선 5, 6기 주요 사업을 공간, 생활, 행정의 변화 3개 분야로 나눠 민선 6기 남은 열린회의 시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간의 재설계 분야를 기획예산과 임수의 주무관의 설명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민선 5, 6기 우리 직원 모두가 만든 공간의 변화입니다. 서로 격려와 자축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 임수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8년간 우리 금천구 직원들이 이뤄온 성과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 6기 지방정부 8년, 금천구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희망의 미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간, 생활, 행정, 이 세 영역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로 금천의 혁신 과제였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간 재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간 재설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공간 재설계의 핵심은 바로 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간 부족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주민의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폐쇄적인 독점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서로 만나 소통하는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남권 중심 도시이자 서울과 지역을 잇는 교통요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보다 안전하고 함께해서 행복한 살고 싶은 금천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행복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도 불구하고 6년간 방치되어 있던 도하부대 부지는 이제 서남권을 대표하는 미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공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머지않아 다목적 문화센터와 서서울 시립미술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금천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며 석수역세권 개발, 시흥 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등 서울의 남부 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 기반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화마을과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독산일동 도시재생 희망노듬 사업, 독산이동 희망재생지 사업, 시흥5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과 세틀 사업이 동시 진행 중이며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무지개 아파트는 공공재건축이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됩니다. 오시장 일대 도시재생을 통해 유해 환경인 도축시설이 주거지로 변모합니다. 악취 등 위생 문제와 산업과 유통의 구조 변화에 따라 활력이 저하되었던 오시장은 그린푸즈관과 함께 금천 뮤지컬 스쿨, 예술공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장 위생적이고 청결한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금천은 광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KTX 광명역이 인접하여 전국을 연결하고 인천공항까지 불과 30분이면 도달하는 서남권 주요 관문인 금천구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으로 체계적인 통합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며 서울 강남은 물론 판교와 수원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하도로와 함께 기존의 지상 구간이 일반 도로로 전환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쥐벨리의 교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켰던 재활용 처리장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민의 생활 불편도 함께 해소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수도권 남서부와 서울 도심부를 직결하는 신안산선 광역 전철망까지 완공되면 금천은 명실상부 광역 교통망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금천은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위한 내부 연계도로 확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벚꽃로가 확장되면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인 시흥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출의 다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디지털 3단지와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도 추진 중으로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동과 독산동 주민의 생활권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골든타임도 확보해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지만 우리구에 없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종합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27개 진료 과목과 100명의 의사, 500명의 의료 인력, 700병상 이상을 갖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금천 소방서 건립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진압과 재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천경찰서가 구청 옆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구 민생치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8년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정비에도 힘써왔습니다. 유통합센터를 구축하여 CCTV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방범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린파킹,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총 9개 분야에 분산된 281대 CCTV 카메라를 24시간 통합 모니터링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잇따른 집중폭우로 관내 2천여 세대의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2만 4천 톤 규모의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를 신설하고 시흥 사거리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해 약 32km의 하수관로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리 빗물 펌프장 유수지와 배수 처리 용량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금천을 위해 주민의 삶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해왔습니다.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8년간 4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현재 어린이 급식소 등록률은 총 82.7%에 달합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숲에서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심 속 열린 체험 공간인 배짱이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청춘빌딩은 금천구의 청소년 자치활동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금천의 청년 정책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지벨리하우스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가, 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 무한상상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험 제작해 볼 수 있는 금천구만의 창작 공간입니다. 꿈꾸는 나무는 기획부터 홍보까지 모든 운영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들의 문화공간입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와 예술인, 여성, 청년,
홀몸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통합 주거 공간인 소셜 미스형 공공원룸 주택도 마련했습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을 복합 건물로 재탄생시킨 행복주택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임대주택인 보린주택은 단순히 사는 공간의 개선을 넘어 교류하고 의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이웃 돌봄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금천에서 시작한 보린주택 사업은 2015년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으로 채택되었고 2018년 정부의 독거노인 보금자리 원룸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천 호암노인종합복지관과 한내복지관에서 금천의 어르신들은 여가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며 금천 어르신복지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50+ 세대가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서 공유공간 이슈와 말미경로단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금천구는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서울시 8위인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비율은 서울시 18위입니다. 이런 열악한 장애인 복지 여건 속에서 금천 어울림센터의 건립은 특히 발달장애인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위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현재 건물은 36년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한 다목적 공간,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겠습니다. 민선 5, 6기 동안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루었습니다. 교육 여건을 이유로 지역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였습니다. 옛 한울중학교 자리에 마련된 모두의 학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문제나 지역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마련한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는 일반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수정 기회를 주고 있으며 현재 199명의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금천 평생학습의 허브로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금천 체육공원 조성과 탁구 전용관 건립, 안양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천 체력인증센터, 금천 건강관리센터, 독산보건분소 설치와 더불어 시흥 독산보건지소까지 설치되면 우리 주민의 건강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향유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반초갤러리는 국내 최초 칠보공예 특화 전통공예관으로 칠보공예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서서울미술관 건립으로 미술관으로의 접근성이 증대되고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가 기대됩니다.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학교 밖 문화예술공간인 금천 뮤지컬스쿨은 서서울미술관과 함께 금천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과 호암늘솔길은 주민을 위한 쉼터입니다. 호암늘솔길은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산책길입니다. 남부도로 사업소 이전 부지 인근에 조성되는 박미사랑공원은 새로운 도심 속 공원을 제공할 것이며 서울 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으로 둘레길 이용자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는 초등학교 수영 의무 교육 확대에 따른 수영장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룸, 북카페 등 부대시설을 갖춰 우리 구 대표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금천의 성장 동력인 지벨리가 글로벌 산업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환경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기업시민청은 기업인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만든 기업인 만남의 공간입니다. 패션 지원센터는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의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행정 서비스 접근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는 저렴한 임대주거 공간인 근로자 기숙사, 지벨리 산업고도화를 꾀하는 사물, 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무중력지대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며 지벨리 갤러리는 과거 구로공단 시절부터 현재의 모습까지의 변천사를, 지벨리 테마역 전시실은 지벨리 입주업체에서 제공된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 체험관은 애환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산업화에 기여한 여공과 노동자들의 공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행정의 독점 공간이었던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변화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마련된 열린 공간들은 동영상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네, 한정된 재원과 공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유지 확대가 주민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의 땀으로 빚은 성과들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민선 56기 공간 변화를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세월 공지에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추가로 꼭 우리 부서에서 넣어주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정 분야에 좀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안전 분야입니다. 그 안전 분야가 새롭게 요즘 어떤 사회적 재난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재난은 원인이 다양하고 또 대응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어떤 자연재난과 달리 좀 더 이렇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서초 우면산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그 재해에 대해서 그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그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그 순환보직하는 그런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재난, 그러니까 좀 그 재난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도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개별 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그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 같은 것들이 개별 법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법에서 이제 의무화된다든지 생활시설의 경우에, 그 다음에 금년 7월부터 어떤 병원 의료시설들도 스프링클러가 다 의무화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의료법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각종 대형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로티 공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건축 관련법이나 아니면 재난관리법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개별 법률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재난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전문관이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전문직이나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노동 관련 분야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노동 관련 분야는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생각했지만은 점점 어떤 지방정부의 관련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돌이켜 보면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최저임금제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동 관련 법률은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관한 문제도 좀 더 구 차원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노무사를 뭐 채용한다든지 어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새롭게 어떤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민선 오르기 공간 재설계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쭉 정리하고, 아마 투자 심사 뭐 이런 예산 확보된 사업까지 아마 다 정리했기 때문에 민선 5, 6기에 계획을 하고 민선 7기까지 이어지는 사업까지 아마 총괄적으로 다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예.
공간을 바꾸는 건 그냥 단순히 시멘트 사업, 콘크리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 보니까 2010년도에 왔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이 공간 사업이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간과 관련된 사업은 중기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이든 도로망이든 아니면 뭐 건물을 짓는 것이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이 갖고 있는 컨셉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서 그냥 공공 건물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금천구는 땅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땅이 없다고 하지만 특히 금천구는 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입니다. 대체로 선진국을 보시면 전체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전체 한 국가 안에 있는 토지 중에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50%가 넘습니다. 즉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게 놔둘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가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땅 중에 공유지가 20%대인 거의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즉 국공유지가 너무 과도하게 적어서 실제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금천구에서 국공유지가 적은 금천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 또는 아까 생활권 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토지 용도를 상향했을 때 그로부터 공공기여를 좀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에게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또는 수요자별로 맞춤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또는 용도별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각 분야별로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또는 연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솔길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연장해서 이 밑에서부터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해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미처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간 영역에 투자했던 것들, 뭐 시장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잘 정리하셔서 공공이 어떻게 민간과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민선 7기 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또는 건축직, 토목직 이런 전문적인 직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직에서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공간의 변화와 관련해서 선진 외국사를 좀 더 많이 시찰하고 많이 배우고 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하면서 뭘 배웠냐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50평생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르게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있다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갖고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지, 또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의 가정생활도 공간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공간이 바뀌어야 주민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간을 개선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유와 개방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즉 공간은 공유되기 때문에 공간이지, 공유되지 않는 독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폐쇄된 공간이고, 그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정계획을 통해서 지방 분권에 버금가는 어쨌든 재정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분권에 대한, 특히 재정 분권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러한 권한과 재정을 더 많이 부여받는 것만큼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용하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가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금천구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충분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이런 분권 이후의 과정에 잘 적응해왔고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 분권으로 오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앞서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자치와 혁신을 주장하는 건 그냥 우리의 권한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한을 늘려서, 또 우리의 재원을 늘려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바꾸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일자리, 복지, 문화, 교육 온갖 영역에서 사실은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정부와 공모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10조, 일자리 예산 5조 이런 식으로 정말 뭉탱이로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관행적인 방식으로는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이 속도에 뒤처지면 금천구는 다시 낙후산 동네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분권 이후의 혁신과 자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중앙정부 사업에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하시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중앙정부의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내년 7월에는 다시 중견기업으로 이게 넘어오고 해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이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입법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시간에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최저임금 경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 노동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소위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밸런스 오브 워킹 앤 라이프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 52시간 노동 입법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을 급격하게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투잡을 뛰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 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큰 취지와 목표입니다. 문제는 전체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멀리 놀러 가거나 이런 사실은 삶을 즐기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고도 지금 소득보다 다소 줄더라도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발표한 공간 개선, 공간 재설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히 그 삶이 지역 공동체적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재설계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는 이게 더욱더 확산되고 요구돼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50시간제가 돼서 실제로 주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는가?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면 좀 동네 근처에서 놀고 쉬고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사람들을 저 영등포나 뭐 홍대나 이런 소비 공간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이 안에서의 삶을 또 이웃들과의 교류와 공동체적인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는 게 어쩌면 주 50시간 노동,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최근의 공간 재설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어쩌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을 빠른 속도로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7월 1일에 맞춰서 무슨 공간을 우리가 무슨 수로 늘리겠습니까? 그래도 공간을 늘리지 못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기존 공간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잔업하느라 8시, 9시 집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는 정시에 퇴근했을 때 9시까지 이 사람들이 평생학습으로든 주민자치센터든 어디서든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토요일 날 지금까지는 잔업하러 가서 또는 시간에 근무하러 가서 일하러 가서 사실은 가족과 어울리지 못했었지만 예,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딜레마는 우리 공무원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일과 삶의 균형을 하려면 이걸 연장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7월 1일 이전에 또는 7월 1일 뭐 그런 흐름들에 맞추어서 빠르게 재편성하는, 재구성하는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공간을 예를 들면 수요자들이 뭐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출입을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로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든 모든 공공시설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실제로 출입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가능하면 7월 1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최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 52시간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부엌에서 같이 조리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웃집과 또 아이들과 같이 작은 도서관에 마음대로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웃과 독서 모임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단 카드키로 인증하시고 출입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과도하게 시간의 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주민들에게도 주 52시간이 줄 수 있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 우리 열린회의 하기 전에 전체적인 방안을 좀 만드시고 그래서 함께 발표하고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셔서 저는 주 52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오는 변화에 우리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저희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 전체 그리고 행사 이틀 동안 치르는 동안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마 지방선거 전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세밀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인원이 많이 참석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전체의 청사가 다 개방이 되나요? 올 이 지금처럼 1층만 개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1층하고 지하까지만요? 아트홀하고 이쪽까지만요? 예. 그거 하실 때 지금도 비상대피로 표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비상대피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시를 저는 좀 큼지막하게 해서 특히 금날의 아트홀이나 이렇게 폐쇄 공간은 비상대피로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비상대피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주민들이 그걸 뭐 시인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크게 해서 붙여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좀 고민해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중입니다. 이제 각 당이 경선 과정 등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물러나는 구청장은 욕먹을 일밖에 없네. 보니까 플랜카드에 다 그러네. 뭐 줄줄 새는 혈세를 잡겠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서 8년 동안 혈세가 많이 새긴 샜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퇴임하는 자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간 중에 뭐 그런 걸 뭐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어서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선거 법정 업무가 어쨌든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 이게 시간 안에 법정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유일하게 4년마다 한 번 하는 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정치행위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실수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주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꼴이 되기 때문에 거듭거듭 살펴보시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요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간 단위로 점검해 보시고 해야 될 일과 이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간 단위로 점검하시고 주간 단위로 직원들에게 정리해서 역할을 좀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오늘은 공간했지만 다음 달에는 이제 이 공간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을 뭐 더 개방과 관련해서 잠깐 토론하고 생활 설계, 생활을 재설계하는 거,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거,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결국 전체 생활 재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치와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 과정 전체를 지난 8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함께 볼 겁니다.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셨던 일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렇게 우리가 해왔어. 여러분들이 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정리해서 내주시는데 이 기간 중에도 또 제가 이런저런 점검을 받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민원 종합 서비스 뭐 이런 평가를 받나 봐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그죠? 그래서 우수 작년에 우리가 우수고를 받았는데 이거 써준 거 보니까 이거를 구청장이 한마디 해야 점수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답소 분야나 뭐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미흡한 부분을 좀 잘해서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꼭 이거하고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서가 우리 부처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특정 부서가 막 유기한 민원을 무대기로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양이 확 많아져서 특정 부서나 특정 직원이 이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할 때 과장님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과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뭘 극복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점검하시고 밑에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이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사의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와서 함께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또 내부 직원이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스스로가 사실은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해랑 자매 결혼하면서 위해시하고 위해시 문둥구랑 자매 결혼하면서 제가 받은 충격은 뭐였냐면 거기 있는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18년 동안 한국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부서도 안 옮기고 한 직원이. 뭐 이 사람은 올 때마다 건배사도 다 새로 준비해오고 뭐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건배사는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그런 걸 할 줄 알고 18년 동안 한국을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잘하는, 우리 금천구 직원들은 금천구 아니나 기껏해야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정도만 아는데 이 사람은 100번 다니면서 온갖 기초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웬만한 지방정부의 담당 직원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초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는가, 기업 정책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직원 중에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게 재밌고 이 부분을 잘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승부수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거를 뭐 전문관 제도로 해서 약간의 수당을 더 주고 뭐 보직 이동을 안 시킨다고 이게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한 10년은 여기에 투자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번 끌고 가주시면 그러면 본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또 우리 나라에도 좋은 성과를 빚지 않을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8년 어떤 각 분야에서 정말 온갖 분야에서 했네요.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해주신 직원들 애마 있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